크다. 안녕하세요, 카준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기아 자동차의 4세대 소렌토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기아 자동차 빅뱅 360에 가서 인테리어하고 디자인을 좀 보여드렸었죠. 오늘 이제 시승기를 보여드립니다. 4세대 소렌토는 신형 플랫폼을 적용해서 완전히 새로 내놓은 풀체인지 모델입니다. 이 플랫폼은 현대 소나타 그리고 기아 K5에서 경험했었던 그 플랫폼이고요. 세단만이 아니라 크로스오버에까지 적용을 하려고 지금 내놓은 플랫폼이어가지고 다음 주에 또 바로 선보여드릴 현대 아반떼도 이 플랫폼으로 적용을 했고요. 또 G80 같은 경우도 이 플랫폼으로, G80는 이제 4월 31일에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SUV에서는 이제 소렌토가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그 신규 플랫폼 적용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신형은 이제 길이가 사이즈적으로는 일단 10mm씩 길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휠 베이스가 35mm나 길어져서 지금 이 차가 또 틴틴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안에가 굉장히 넓어 보일 것 같은데 2열, 3열 거주성이 상당히 좋아요. 그 부분이 지금 이 4세대 소렌토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2열이고요. 이건 완전히 세운 거고, 이런 암레스트도 암레스트 높이 조절도 되는군요. 그리고 여기도 이런 포켓까지 갖추고 있어서 이것도 처음 보네. 그리고 이 레버 이용해서 리클라이닝이 되는데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딩도 슬라이딩 가용폭은 뭐 한 30cm 정도, 30cm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좀 튀어나왔고, 가운데가. 그래서 이 시트는 리클라이닝이 중간에 프리셋된 값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위치 어디에든 걸릴 수 있게 그 톱니가 잘 돼 있네요. 이거 좋은 것 같고요. 여기도 그리고 USB 포트도 이쪽에 1열에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보니까 시그니처 앞바퀴 6인승 3,817만원짜리네요. 근데 지금 이 값이면은 뭐 진짜, 이거 안 돼, 여기야. 이게 세웠을 때만 되는군요. 3열에도 한번 앉아볼게요. 네, 지금 3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4세대 소렌토가 휠베이스가 35mm가 늘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거주성이 굉장히 2열이든 3열이든 좋아졌는데, 3열도 지금 제가 모자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바닥 하나 이상 나올 헤드룸이 나옵니다. 그리고 레그룸도 지금 한번 가장 땡긴 거고요. 2열은 가장 땡기고 세웠을 경우에는 주먹 한 개 넘게 나오고, 눕히면 무릎이 이렇게 닿아요. 제 키는 178cm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원터치 버튼이 있어서 이 버튼 갖다가 3열 승객이 편히 누르면 앞으로 가죠. 그러면 내리기 쉽게 공간이 나오고, 밑에도 발 밑에도 벤트가 뚫려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3열 승객을 위한 수납 공간과 컵홀더와 USB 포트, 송풍구가 왼쪽에 있어서 이거 괜찮으려나? 바람이 너무 직사 아닐까 싶네요. 얼굴은 어느 정도 익숙하긴 하죠. 셀토스에서 봤었던 그런 얼굴인데, 기아 자동차가 내세웠었던 그 타이거 노우즈가 타이거 페이스로 진화를 했죠. 그래서 전면에 어떤 라디에이터 그릴에서만 그런 타이거 노우즈 느낌이 나던 게 이제는 헤드램프와 맞물리면서 완전히 호랑이 얼굴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데이라이트와 방향지시 등을 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켜놨고요. 밑에 안개등은 2개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을 보면은 패턴이 독특해요. 근데 이 패턴이 헤드램프의 무늬와도 비슷하고 또 안개등과도 비슷해서 육각형 그릴에 육각, 오각 이런 것들을 많이 차에 넣어가지고 직선을 좀 강조를 했죠. 범퍼에도 이런 하이그로시 소재를 넣어서 SUV 치고 좀 화려한 느낌을 강조를 했습니다. 크롬이 들어가진 않았는데 뭐 셀토스처럼 여기에 완전히 이렇게 쭉 그어진 데이라이트가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여기에다가는 이런 은색 라인을 둘렀고요.
그래서 좀 더 정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널찍하면서도 날카로운 이미지를 강조를 하네요. 네, 이건 4세대 소렌토의 검정색이고요. 확실히 저 파란색보다는 검정색이 더 좀 짱짱한 그런 맛은 있네요. 저 앞에 범퍼에 들어간 하이그로시 장식도 완전히 그냥 이 부분이 한 덩어리 같잖아요 지금. 그러네. 요 앞에 대가리가 카리스마가 있지. 그러네요. 기아에서도 예상하기로는 전통적으로 그냥 검정색 차, 흰색 차가 많이 팔렸는데 소렌토는 특히 좀 치우침이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네요. 뒤에도 보니까 검정색이 단단해 보입니다. 세차하는 것만 자신 있으시다면 검정색 차가 얘보단 더 예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는 2.2 디젤, 지금 2.2 디젤과 하이브리드가 출시는 했지만 2.2 디젤만 오늘은 시승을 하고요. 하이브리드는 시승할 기회는 당분간 없을 것 같습니다. 이슈가 좀 있죠. 타이어는 컨티넨탈의 크로스콘택트 LX 스포트입니다. 앞뒤 사이즈는 공통으로 들어갔고 사이즈는 지금 25, 45R 20입니다. 255에 45R에 20. 브레이크는 지금 물론 디스크 방식이고 타공은 아니네요. V디스크는 아닙니다. 그리고 2열에도 좀 더 작은 캘리퍼가 들어갔고요. 이런 걸 보면은 그래도 주먹 한 개가 들어갈 공간이 나와서 확실히 휠 트래블이 좀 있겠죠. 어쨌거나 SUV니까. 얘도 그리고 디젤이라서 이제 이 EGR이 들어갔고요. 이 퓨얼캡은 플라스틱입니다. 옆에서 볼 때 이 3열까지 그린하우스가 잘 뚫려 있어요. 그래서 저게 단지 어떤 디자인적으로만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3열에 승객이 앉았을 경우에 굉장히 시야가 좋습니다. 시야도 좋을 뿐만 아니라 공간도 좋아요. 이거는 제가 지난 주말에 그 빅뱅 360에서 보여드렸었죠. 이 C필러에도 창이 크게 뚫려 있어서 시야 좋습니다. 네, 4세대 소렌토의 뒷모습인데요. 뒷모습이 앞모습보다 개인적으로는 훨씬 멋지네요. 안정적이고 어떤 굵직한 선이 있어서 앞에는 좀 많이 화려했다 그러면 뒤는 화려함을 좀 줄이면서 좀 더 단단하고 굵직하게 갔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볼 경우에는 지금 저 방향지시등이라든지 지금 뒤에 데이라이트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모두 LED 타입이 들어갔고요. 저 밑에 듀얼 머플러처럼 뚫린 것은 가니쉬 장식이에요. 밑에 오른쪽에만 하나가 뚫려 있습니다. 요 밑에 하나 뚫려 있고요. 4세대 소렌토의 트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키는 이렇게 생겼어요. 키가 더 길어졌죠. 뭐 플라스틱 마감이긴 하고 여기는 그래도 좀 알루미늄은 아니고 플라스틱에다 그냥 칠을 했군요. 그래서 잠금 해제, 트렁크 열림, 그리고 패닉 버튼, 그리고 오토 출차도 있군요. 그래서 누르고 있으면 시동 걸리고요. 한번 볼까요? 얘는 속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후진 눌러볼게요. 그럼 바퀴 정렬하고 뒤에 후진등은 이렇게 들어옵니다. 밑에 두 개가 들어오는군요. 그래서 제가 서볼게요. 실험해봅니다. 네, 멈추는 것도 이전에 봤었던 소나타라든지 아니면 K5와 같습니다. 그리고 비상등도 저렇게 전멸을 하네요. 멈출 경우에는. 방향지시등이 되게 예쁘네요. 모두 LED 타입으로 이제 바뀌어가지고 상당히 뒤에서 주변 차들 보기에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소렌토 들어간 것도 밑에 번호판 아래 저렇게 폰트가 크고 자간도 넓어서 안정감을 주죠. 4세대 소렌토는 뒤가 훨씬 예쁩니다. 누르고 있으면 꺼지고요. 저 밑에 듀얼 머플러처럼 뚫린 것은 가니쉬 장식이에요. 밑에 오른쪽에만 하나가 뚫려 있습니다. 요 밑에 하나 뚫려 있고요. 트렁크 열림 버튼이 밑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동식이고요. 지금은 3열을 접어봤는데 얘는 6인승이거든요. 트렁크 공간은 3열을 접으면 이 정도가 나오고, 이 매트가 팰리세이드 때는 별매였었는데 얘는 포함입니다. 이 매트 되게 좋아요. 지금 바닥에 놓고서 그냥 보여드리는데 이게 양면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고무 코팅이 돼 있고, 여기도 뭐 스킨, 팻, 라텍스, TP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는 다시 봐도 의미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냥 동물 방염, 방호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접어보면 이 뒤쪽은 또 매트 소재여가지고 뭐 짐을 실을 때는 이쪽으로 해가지고 데미지 안 생기게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물이 흐른다든지 그런 물 끼는 물건들은 이쪽으로 뒤집어 가지고 또 다용도로 쓸 수가 있겠죠. 접어서 보관할 수도 있고,
3열 접으면 트렁크 공간이 이렇게 나오고요. 2열까지도, 그리고 여기서 버튼으로 왼쪽만 접어볼게요. 빨리 접히고, 이러면 뭐 그냥, 이게 확실히 이번 신형 플랫폼 적용하면서 35mm 휠베이스가 늘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실내 공간도 커졌고 큰 개선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쪽에도 3열 승객을 위한 컵홀더하고 물건 담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USB 포트, 그리고 여기 송풍구가 있는데, 송풍구는 바람을 아예 막을 수 있는, 닫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오른쪽에서 이제 바람 세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온도 조절은 안 돼요. 끄거나 켜거나 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USB 포트가 여기도 있고, USB 포트가 참 많아요. 지금 하나, 두 개. 저 앞에 2열에 요 센터 암레스트 센터 스토리지인데, 저기에는 이제 12V C가 잭하고 220V 파워 아울렛, 그리고 USB 포트가 또 있죠. 3열 트렁크에도 12V C가 잭이 또 있습니다. 이런 편의 장비를 고르게 빠짐없이 갖춰놓은 것도 4세대 소렌토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 쓸 때는 벨트 움직이지 않게끔 이런 클립도 잘 갖춰져 있죠. 고리도 있고요. 트렁크 네트 고리도 그냥 합리적으로 플라스틱으로 했군요. 그리고 여기도 열어보면 이제 소화기도 갖췄고 별도의 공간도 있습니다. 네, 지금 소렌토 4세대 소렌토 2열에 앉았습니다. 일단은 승차감을 말씀드리기 전에 거주성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제 키는 178cm인데 헤드룸은 뭐 주먹 2개 들어갈 공간이 나오고요. 무엇보다 숄더룸이 2열이 지금 이제 캡틴 체어잖아요. 그래서 좌우 사람이랑 부딪힐 일은 전혀 없고, 심지어 이 창 쪽에도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주성적인 부분은 대형 SUV 수준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발공간도 마찬가지고, 발공간은 뭐 발등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도 남아요. 그리고 이 팔걸이도 좋죠. 살살 올리면은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거고, 세게 올렸다 한 번에 내리면 그냥 마지막으로 바닥으로 내릴 수가 있고요. 지금 그리고 승차감이 확실히 1열과 다르네요. 1열에서는 제가 되게 부드러우면서도 편안한 승차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열은 그 움직임이 그래도 꽤 있는 편입니다. 지금 뒷바퀴보단 앞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2열 시트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투둥거리는 게 꽤 있구만. 아래에서 올라오는 그런 충격 진동을 걸르긴 걸르되 아주 잘 세련되게 걸러내진 않는 것 같아요. 얘가 지금 그리고 255에 20인치 휠 타이어를 끼고 있어서 그 부분도 뭐 감안하겠지만,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차가 전해주는 질감은 1열만 못 걸릅니다. 1열만큼은 못 걸릅니다. 근데 이런 윈도우 같은 시야는 너무 좋고요. 지금 이 선쉐이드도 수동식이지만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얘 창문 다 내려가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여기는 홑겹이지만 얇군요. 2열 유리는 좀 얇아요. 1열은 그 어쿠스틱 글라스가 들어갔었고, 2열 승차감 정리하자면 1열만 못하다. 그리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그런 충격 진동이 그래도 다소 있다. 소음적인 부분은 괜찮다. 공명음은 지금 거의 없어요. 물론 1열보다는 좀 시끄러운 편인데 2열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지금은 소렌토 4세대 소렌토 3열에 앉았습니다. 제 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178이에요 헤드룸은 제가 오늘 머리를 왁스를 좀 발랐는데 좀 닿네요. 그리고 레그룸은 나쁘지 않는데, 지금 이걸 앞을 최대한 당겼을 경우에도 주먹이 한 개 남고, 그리고 무엇보다 승차감이 2열보다 3열이 더 좋아요. 시야도 아까 외관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쪽 리어 글라스도 지금 잘 뚫려 있어 가지고 시야 보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납 공간이라든지 컵홀더, 송풍구, 또 충전 포트 좋고요. 소음은 3열이 더한 건 있어요. 근데 진동 같은 거는 2열보다 3열이 덜 들어온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턱 넘을 때 볼게요. 이거는 서스펜션이, 소렌토는 운전을 하든 아니면 2열 3열이 하든 그 전세대 3세대에서 느꼈었던 우리 그 약간 좀 지저분한 움직임이 있었죠. 얘는 그게 한 세대 업그레이드가 아니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시야는 지금 1열보단 2열이 높고 2열과 3열의 높이가 거의 같다 보니까 앞에 사람이 앉았을 경우에, 특히 이런 헤드레스트를 빼면
그래도 좀 제법 제약은 있겠습니다. 내릴 때도 이걸로 원터치해서 내리기가 참 좋죠. 3열 시트의 형태만 좀 보여드리겠는데, 3열은 확실히 이 방석이 얇습니다. 그래서 엉덩이로 전해지는 그런 질감은, 진동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보시면은 이 바닥 높이가 2열과 3열이 거의 같아요. 살짝 높은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3열에서의 시야는 약간 2열 헤드레스트나 시트 때문에 가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썬루프가,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이 돼서 지금 굉장히 넓죠. 2열 헤드레스트의 위에 걸리는데 3열 승객에게도 상당히 채광성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인테리어는 그냥 대략 이렇게 자연광에서 느낌만 보여드리고, 지난주에 그 비트 360에서 봤었던 촬영했던 걸로 붙여드릴게요. 네, 소렌토의 인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는 정말 와, 소리가 나오네요. 뭐 너무 멋진 것도 있고, 이런 하이그로시판 때문에 와, 이거 어떡하냐라는 생각도 들고, 동시에 그래도 좀 더 멋지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거의 뭐 모하비 수준 아닌가 싶어요. 모하비에서 봤던 것들이 이어지는데 소렌토에선 좀 더 모던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좋아졌다는 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소재 쓰인 거라든지 소재 배색, 그리고 또 여기도 보면 송풍구를 이렇게 두 개로 쪼개 놓은 것도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선 뭐 여닫는 것도 있지만, 여기는 이제 무릎 쪽으로, 하반신 쪽으로 오는 바람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 열선 통풍 모두 들어갔습니다. 끄는 건 어떻게 끄냐 이거. 위로 해서 이렇게 꺼야 되는구나. 그리고 여기는 이제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USB 포트, 충전을 위한 거, 그리고 충전을 위해서는 두 개가 있군요. 또 다이얼식 기어 레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소렌토라고 쓰인 것도 이제 처음이죠. 그래서 드라이버 모드 셀렉터도 이쪽에 있고, 오토홀드나 전식 파킹 브레이크 모두 기본적인 버튼들이 있습니다. 열선 스티어링 휠, 뭐 힐 디센트 컨트롤, 그리고 여기는 또 컵홀더 두 개가 있는데, 컵홀더도 이런 날개가 잘 돼 있고요. 근데 계속 이 통짜 하이그로시판이 걸리네요. 이거 너무 지저분하겠는데. 그리고 여기는 분리할 수 있는 이런 트레이가 들어있고요. 센터 콘솔에는 그래서 공간 괜찮습니다. 근데 별도의 램프는 없어요. 근데 뭐 공간이 넓으니까, 입구가 넓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이 배색도 좋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엄지거리 실밥이 이거 약간 배기지 않으려나? 좀 더 밑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올라오거나 했어야 되는데, 약간 어중간하게 이 우리 엄지 첫 번째 마디에 좀 걸리지 않나 싶어요. 배길 것 같아요. 그래서 시프트 패드도 갖추고 있고요. 그 전에 가격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얘는 이런 옵션들이 들어가서 3,817만 원짜리. 옵션 별도네. 시그니처가 3,817만 원이고, 지금 그럼 저 3817에다가 스마트 커넥트, 썬루프 이런 건 다 더해야 되는, 한 2,300만 원 더 해야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기판도 지금 모두 풀 디지털 방식이 됐고요. 얘는 이제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한번 보죠. 이거는 우리 바로 전에 봤던 K5 하이브리드와 비슷합니다. K5 차들과 비슷해요. 그리고 깜빡이 켜면은 카메라가 안 뜨는군요. 이게 지금 시동이 안 걸려서 그런가? 문이 열려있어 그런 거 아니야 지금? 뜰 것 같은, 뜰 법한데 안 뜨는군요. 이건 빠졌네요. 왜 뺐을까? 그리고 여기는 수납 공간이 아닌 OBD 꽂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 라이트, 조사각도 조절, 그리고 트렁크를 열 수도 있지만 닫을 수가 있고, 안에서도 닫히는 소리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스티어링 휠이 근데 아쉬운 점은 여기도 이런 하이그로시 소재가 되게 많이 쓰였어요. 스포크는 다 하이그로시, 그리고 여기는 그래도 좀 무광 버튼을 섞어놨는데 버튼 조작감은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익히 우리 그 현대차, 기아차에서 봤었던 그런 텐션과 조작 범위까지 갖추고 있어서 좋은데, 그나마 여긴 좀 손가락이 많이 닿진 않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많이 쓰긴 쓰였어요. 요 센터 디스플레이도 K5, K7에서 봤었던 그거 그대로 10.25인치짜리 10.25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구글 위성지도는 아니고요. 참고로 여기 비트 360은 청담동, 갤러리 청담동에 있어요. 뭐 와서 보시면 좋을 게 많습니다. 시승도 다 가능하니까. 소렌토는 안 되지만. 글러브박스는 잠가놨군요.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가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요런데 여긴 없군요. 시동 버튼 위에는. 그리고 이런 대시보드 위에 글러박스 위죠.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소재적인 게 여기도 가죽은 아니군요. 모두 우레탄입니다. 그리고 색깔을 되게 예쁘게 뽑아서 그렇지 소재적으로는 우리 몸 닿는 시트 그리고 암레스트는 가죽을 썼습니다만 나머지는 우레탄 또는 플라스틱이 여전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조수석 당기는 거 있죠? 이것도 들어갔어요. 이거 참 쓸모 많죠? 네, 4세대 소렌토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시동을 걸어보면 정차 시에는 스티어링을 통해서 살짝 진동은 전해집니다. 하지만 시트라든지 페달에서는 전해지는 건 전혀 없고요. 살짝 이게 앉아보니까 지금 요 센터 디스플레이가 좀 낮군요. 제가 시트를 최대한 낮췄습니다만 이 송풍구도 여기를 또 별도로 쪼개놔가지고 운전하다 보면은 하체에 땀 차는 경우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 요긴하게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체를 이걸 조절을 하면서 그리고 또 하체를 또 별도로 할 수가 있으니까 좋죠. 바로 알겠네. 이 20인치 휠을 신고서도 지금 이 느낌이 단단한 게 없네요. 지금 심지어 이런 좀 울룩불룩한 느낌 크지 않습니다. 저속으로 달리면 오히려 더 이게 크게 느껴지는 차들이 있는데 얘는 그런 게 없고 지금 저속에서 이렇게 좀 비포장도로를 서행으로 달려본 건 처음인데 이 플랫폼도 BMW의 클러스터 아키텍처와 마찬가지로 세단보다 SUV에서 그 차체의 잠재력이 더 도드라지게 나오는 것 같아요. 신기합니다. K5나 소나타에서 느꼈었던 것보다 지금 이 소렌토에서 느끼는 그런 차진 느낌? 유연하면서도 차체에 넘을 때 보면 그게 공존하는 플랫폼입니다. 이런 원형 교차로에서도 지금 안에가 늘어나고 바깥이 눌렸잖아요. 근데 이 느낌이 틀어지질 않네. 속도를 조금씩 올려볼게요. 지금 뭐 한 30km 정도인데 얘는 느낌 좋아요. 네. 파주 헤이리로 안내해줘. 15개의 검색 결과 1번. 첫 번째 장소로 안내합니다. 그리고 이 카카오 아이로 이렇게 내비게이션 검색해보면 마치 우리 39번 터치식 아이폰 맨 처음에 그 홈 버튼 없어지고서 이제 안면 인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게 10부터인가? 그걸 한번 써보면은 개화 IC에서 김포공항 방향 다시 그 홈 버튼 쓰는 거 못 하잖아요. 주의하십시오. 마치 이 카카오의 음성 명령, 음성 검색이 그거 같아요. 한번 이거 써보면 너무 편합니다. 야, 이 전체적인 질감 자체가 좋네요. 그리고 여기도 하이그로시는 여기 지금 그 인테리어 지난주에 인테리어 보여드리면서도 뭐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던 통짜 하이그로시판은 두고두고 아쉽긴 한데 적어도 여기도 하이그로시네. 아쉽네요. 다시 봐도 아쉽습니다. 근데 버튼 배치는 좋아요. 지금 뭐 비상등도 이쪽에 있고 이 공조 장치가 완전히 새로운 지금 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이 홍보실에서도 능동형 공기청정 시스템의 기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세요 라고 써붙여 놓은 걸 보니까 굉장히 자신 있나 본데 이건 근데 뭐 그랜저, 소나타, K5, 셀토스 최신 나왔던 현대기아 차들에선 봤던 기능이긴 해요. 실내 공기 감지해 가지고서 더럽다 싶으면은 외기 내기 자기가 스스로 조절하면서 공기 질을 깨끗하게 유지를 하는 겁니다. 코비드 19 때문에 더 위생에 신경 쓰이는 요즘인지라 더욱더 좀 강조하고 싶었나 봐요. 그리고 이 8단 DSG는 전진 후진을 반복하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출차할 때, 주차하거나 출차할 때 그럴 경우에는 살짝 맞물릴 때 딜레이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뭐 DCT들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죠. 근데 요즘 나오는 최신 DCT들은 그런 것도 많이 잡아서 아예 뭐 자동 변속기 마냥 그렇게 맞물리긴 하는데 얘는 전진 후진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에서는 조금 딜레이는 있습니다. 이것도 바뀌었구만. 이 계기판에서 지금 엔진 회전기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 지금 못 봤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우디 차에서 많이 봤던 건데, 시각적으로 이 디지털 계기판 쓰면 엔진 회전을 시프트 업 할 때마다 바늘이 툭툭 떨어지는 거 있거든요. 주르륵 떨어지는 게 아니라 확확 떨어져가지고 이게 시각적으로 굉장히 어떤 다이내믹한 효과를 주는데, 이 소렌토도 그렇게 이 디스플레이를 해놨네요. 엔진 회전계를. 약간 액셀러레이터 깊게 밟을 때는 터보렉은 확실히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디젤 엔진에 터보렉은 있습니다만, 터보렉이 있고 나서 이제 가속할 적엔 얘가 이제 최대 토크가 45kg/ms/인데 그 토크 발생 구간을 그래도 꽤 잘 유지를 해줘요, 이 DCT가. 그래가지고 적시적소에 변속을 해줘가지고 토크가 심해질 때쯤 다시 또 시프트 업을 하거나 다운을 해가지고 4세대 소렌토에 들어간 이 2.2 터보 디젤 엔진은 기존에 뭐 배기량은 같지만 기존에 있었던 엔진을 가지고 많이 바꿨어요. 그러니까 새 엔진이라고 봐도 될 만큼 많이 바꿨는데, 그 블록헤드도 알루미늄으로 이제 바꿨고, 그러면서 이제 경량화를 끌어내가지고 엔진의 무게 자체가 가벼워졌죠. 그것도 주요 개선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회전 질감이 4기통 디젤 엔진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부드럽습니다. 매끈합니다. 그리고 고회전으로 올라가도 엔진의 힘이 빠지는 거 있잖아요. 2.2 터보 디젤 엔진도 꽤 고소 경역을 주행을 해봤거든요. 전의 엔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힘이 좀 갑자기 쭉 빠지는 그런 건 아니었지만, 얘는 그거보다 더 개선이 돼가지고 더 그 힘이 그냥 계속 나오는 느낌이 되게 좋네요. 아, 이렇게 돌아나가는 상황에서도 지금 얘 사륜이잖아요. 근데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8단 DCT는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7단 DCT보다 훨씬 좋네요. 미끄러짐도 없고 정확히 잘 맞물리고, 운전자가 만약에 급가속을 하면서 약간 좀 고회전을 원하면 또 원하는 대로 맞춰주고요. 기어 단수가 그리고 계속 표시가 되죠. 그리고 브레이크는 피드백이 바로 옵니다. 일격 거의 없고요. 그리고 올라오는 담력도 세다기보다는 즉각적인 담력이 올라오고, 스트로크는 짧아요. 급제동을 할 상황이 있었는데, 급제동을 몇 번 해봤는데, 급제동하는 상황에서도 차가 이렇게 좀 중형 SUV라 그러면은 뒤가 뒤뚱거린다거나, 아니면 노즈다이브가 앞대가리가 가라앉으면서 뒤가 좀 많이 뜨거나 이런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데, 소렌토는 그런 모습이 관찰되질 않았어요. 지금도 보면 이게 굉장히 좀 자연스럽네요. 보여주는 움직임이 상당히 좀 정리된, 심지어 제동하는 순간에도 정리돼 가지고, 이것도 운전자에게 오히려 달리는 것보다 멈추는 게 더 먼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신뢰를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오늘 기아자동차의 4세대 소렌토 시승을 했습니다. 바로 일주일 전에 인테리어 설명하고 디자인 설명하고서는 이어서 시승까지 했는데, 달려보니까 이 N 플랫폼이 이제 빛을 발하는, 제대로 빛을 발한 게 소나타 K5가 아니라 소렌토에서 그 잠재성, 그 갖고 있는 능력이 더 극대화된 것 같아요. 차체의 안정성, 그리고 고속 안정성, 그리고 주행성, 그리고 또 승차감까지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맞물려서 엔진까지와 변속기까지, 그러니까 얘는 뭐 플랫폼, 엔진, 변속기, 디자인 모든 게 다 풀체인지, 완전 다 바뀌었다고 봐도 될 정도인데, 그 중에 뭐 어깃장 나는 게 거의 없어요. 6인승과 7인승 중에 고를 수가 있는데, 3열에다가 벤치 시트를 놓으면 그런 쓸모가 꼭 생기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 6인승 같은 경우에는 어느 자리에 앉든 제대로 편히 갈 수 있는 패밀리 SUV의 역할을 다할 것 같아요. 이상으로 기아자동차의 4세대 소렌토 시승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봐요.